매직행정법 연기 주말반 복습 퀴즈 8회차 수업 복습 행정심판법 제27조 7항에 따르면 무효등 확인 심판과 함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 심판 역시 청구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X. 비록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 심판을 제기하는 경우라도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경우에는 청구기간의 제한을 받는다. X. 고지제도에 관한 규정은 행정절차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에 각각 마련되어 있으며 행정절차법에는 심판고지와 소송고지가 모두 규정되어 있고 행정심판법에는 심판고지만, 행정소송법에는 소송고지만 규정되어 있다. X. 당사자 소송은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에 제한이 없으며 광주보상법이나 토지보상법 등과 같이 개별법에서 제소기간에 제한을 두는 경우에 한해 그 제한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은 실질적 당사자 소송에 한해 그렇다는 것이고 형식적 당사자 소송의 경우에는 제소기간에 제한이 있을 수 없다. X. 행정소송법 제3조 2호를 근거로 인정되는 당사자 소송은 오직 실질적 당사자 소송에 한하며 따라서 같은 법 제41조에서 법령의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한 당사자 소송 역시 실질적 당사자 소송만 해당하는 것이지 형식적 당사자 소송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X. 행정소송법을 근거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항고소송 및 실질적 당사자 소송과 달리 형식적 당사자 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 것이나 그렇더라도 이 역시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다. 5. 제소기간에는 주관적 제소기간과 객관적 제소기간이 포함되며 그 기간의 만료는 둘 중에 하나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며 두 기간이 모두 경과하여 더 이상 제소기간이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가 되었을 때 비로소 제소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판단한다. X.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처분이 있음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며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추정하게 되고 처분이 있은 날이란 그 효력이 발생한 날을 뜻하는데 처분이 있은 날보다 그 사실을 안 날이 먼저 성립할 수도 있다. X. 처분이 있은 날과 안 날이 같은 날인 경우에는 객관적 제소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관적 제소기간만이 진행된다. X. 처분이 있은 날과 안 날이 같은 날인 경우에는 객관적 제소기간이 먼저 경과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언제나 주관적 제소기간으로 안 날 90일이 경과하면 제소기간이 만료되어 당해 처분에 불가증력이 발생한다고 볼 것이다. 5. 처분이 있은 날과 안 날이 같은 날이 되는 것은 오직 처분의 상대방에 한한다. X. 주관적 제소기간과 객관적 제소기간의 경합은 오직 처분의 제3자가 소재기를 하는 경우에만 발생한다. X. 판례에 의하면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일반적으로 처분이 있는 것을 바로 알 수 없는 처지에 있으므로 위 있은 날 1년의 제소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기간 내에 처분이 있은 것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어서 소제기를 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소송법 제20조 2항 본문의 적용을 배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와 같은 1년의 제소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소의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본다. 5. 판례에 의하면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어떤 경위로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이상 행정소송법 제20조 1항에 의하여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제기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경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제3자가 안날 90일을 지키지 못하였음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는 없다. 5.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275일 이후 1년 이전에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있은 날 1년이 먼저 경과하게 되고 1년이 거의 임박한 시점에서 처분이 있음을 알았더라도 어쨌든 처분이 있음을 안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때에 바로 제소기간이 만료된다고 보아야 한다. X.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275일 이후 1년 이전에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있은 날 1년이 먼저 경과하게 되고 그 1년을 지켜 제소로 나아가지 못한 것이 담당 공무원이 곧 당해 처분을 취소해 주겠다고 한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중에 1년이 경과한 경우라면 국민의 신뢰를 보호해야 할 필요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도 있다. 5. 처분의 상대방이든 제3자이든 처분의 존재를 알아야 소제기로 나아갈 수 있고,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면 어떠한 경우라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소를 하여야 한다. 5. 국민이 처분이 있음을 현실적으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언제까지라도 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행정법 관계 안정성을 보장하고자 제소기간 제도를 마련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외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에 또 하나의 제소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더라도 처분이 있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음에도 단순히 1년이 지났다고 하여 출소를 어김없이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재판을 거절하는 결과로 되어 부도덕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된다는 점에서 우리 행정소송법은 이러한 경우에 소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연장을 허용하고 있다. 5. 처분의 상대방은 언제나 처분이 있은 날 바로 처분의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볼 것은 아니며, 아파트 경비원이 처분 통지서를 수령하였으나 처분의 상대방이 외국에 있으며 국내에 다른 가족 등이 전혀 없는 경우, 주소 불명 등의 이유로 고시 또는 공고의 방식으로 처분이 행해진 경우, 정신장애자가 있거나 교도소 등에 수용되어 있는 등의 경우에는 처분이 있은 날에 바로 그 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 5. 행정소송법 제20조의 정당한 사유는 개별 사안에 따라 일반인의 주의와 능력을 다하여도 법정의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되어 기간이 지나서 행해지는 지연된 제소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 통념상 상당하다고 볼 수 있을 때에 인정되며, 이것은
안날 90일 및 이튿날 1년 모두에 있어 그 제소기간의 연장 사유로 작용한다. X. 처분이 있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1년이 지나버린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만으로 제소권을 박탈하는 것이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1년의 이후라도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면 이로써 정당한 사유는 소멸되므로 그 처분의 사실을 알게 된 날에 제소기간이 바로 만료된다. X. 처분이 있음을 알지 못하면 소재기로 나아갈 수 없고 만약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하여 이때까지 인정되어 온 정당한 사유가 그 즉시 소멸한다고 보게 되면 또한 소재기가 불가하므로 1년이 지나서 처분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90일이 될 때까지 그 정당한 사유가 지속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5.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275일 이후 1년 이전에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1년이 지나서 처분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때부터 90일이 될 때까지는 중간에 1년이 지나더라도 항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제소기간이 보장될 수 있다. X. 개별 처분이든 일반 처분이든 고시나 공고문서로 처분이 행해진 경우에는 하위법이 상위법에 대해 적용이 우선한다고 볼 것이므로 그 효력 발생일을 고시 후 14일로 정하고 있는 상위법으로서 행정절차법이 아니라 하위법인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적용을 받아 고시 후 5일이 지나서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X. 개별 처분이든 일반 처분이든 고시나 공고문서로 처분이 행해진 경우에는 상위법이 하위법에 대해 효력이 우선한다고 볼 것이므로 그 효력 발생일을 고시 후 5일로 정하고 있는 하위법으로서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상위법인 행정절차법에 적용을 받아 고시 후 14일이 지나서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X. 개별 처분이든 일반 처분이든 고시나 공고문서로 처분이 행해진 경우에는 신법이 구법에 대해 적용이 우선한다고 볼 것이므로 그 효력 발생일을 고시 후 5일로 정하고 있는 구법 1991년 제정 구법으로서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신법 1996년 제정 신법인 행정절차법에 적용을 받아 고시 후 14일이 지나서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X. 본래 특정의 상대방이 있는 개별 처분은 송달의 방식으로 처분을 하게 됨에도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부득불 고시나 공고의 방식으로 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에 효력 발생일을 정하고 있는 행정절차법이 특별법 규정이 되고 일반 공고문서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는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일반법 규정이 된다고 볼 것이므로 개별 처분의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아 고시 후 14일이 지나서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고 일반 처분의 경우에는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적용을 받아 고시 후 5일이 지나서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것이며 이것은 고시나 공고의 방식으로 처분이 행해지는 모든 경우에 그러하다. X.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고시 또는 공고의 방식으로 행해지는 일반 처분은 처분이 있음을 현실적으로 안 경우에 주관적 제소기간으로서 안날 90일이 적용된다고 보게 되면 그 제소기간의 기산일이 각자 달라지게 되고 그 만료일 또한 전부 달라지게 되어
법적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바, 불특정의 상대방에 대해 일률적으로 규율을 하여 처분이 있은 날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고 의지하고 주관적 제소 기간만이 적용된다고 보게 되는데, 개별 처분 역시 고시 또는 공고의 방식으로 행해진 경우라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X. 조업 중인 배출 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다고 본 환경부 장관이 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를 근거로 개선명령을 발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도읍육로 11 정부 세종청사 6동에 소재한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위 개선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2014년 5월 20일 행정소송법이 일부 개정되기 전에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 행정법원에만 재판 관할을 인정하였는 바, 피고 서울행정법원에만 피고 소재지 서울행정법원에만 소재기가 서울행정법원에만 소재기가 가능하였으나 현행 행정소송법 제9조 2항 1호에 의하면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는 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 행정기관 또는 그 장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중복 관할을 인정하고 있는 바, 서울행정법원과 함께 대전지방법원 본원에도 이 사건 취소를 제기할 수 있다. 5. 부당해고 구제 사건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대해 불복하여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 세종청사 11동 3층 및 4층에 소재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을 상대로 위 재심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2014년 5월 20일 행정소송법이 일부 개정되기 전까지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에만 대법원 소재지 행정법원의 재판 관할을 인정하였는 바,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소재지 대전지방법원 본원에만 소재기가 가능하였으나 현행 행정소송법 제9조 2항 1호에 의하면 취소의 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는 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 행정기관 또는 그 장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중복 관할을 인정하고 있는 바, 대전지방법원 본원과 함께 서울행정법원에도 이 사건 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 근로복지공단이 장애급여를 지급하였다가 부당이득 징수 결정을 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0에 소재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위 징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2014년 5월 20일 행정소송법이 일부 개정되기 전까지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에만 대법원 소재지 행정법원의 재판 관할을 인정하였는 바,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소재지 울산지방법원 본원에만 소재기가 가능하였으나 현행 행정소송법 제9조 2항 제2호에 의하면 취소소송의 1심 관할법원은 피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는 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중복 관할을 인정하고 있는 바 울산지방법원 본원과 함께 서울행정법원에도 이 사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 종래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의 1심 관할 법원을 고등법원으로 하였으나 1994년 7월 27일 개정된 행정소송법, 1998년 3월 1일 시행 및 법원조직법, 1995년 3월 1일 시행에서 행정소송의 1심을 전담하는 지방법원급의 전문법원으로서 행정법원을 별도로 설치토록 함으로써 종래 2심제로 운영되던 행정소송이 행정법원을 1심으로 하고 항소심을 고등법원으로 상고심을 대법원으로 하는 3심제를 채택하게 되었다. 5.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행정소송을 2심제로 운영하는 것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하여 행정소송 제도의 헌법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제107조 2항에 위반되어 위헌으로 된다. X. 행정소송의 1심 소송 사건에서 행정법원의 심판권은 합의부에서 행하며 이러한 사물관할의 원칙은 중대한 사건과 경미한 사건을 가리지 않고 적용되므로 그 합의부가 자신의 결정으로 무단히 단독 판사가 행정소송 사건의 재판을 하도록 할 수 없으며 다만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의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행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하게 되는 바 이때는 행정법원에 의한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과 마찬가지로 단독 판사가 그 1심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X. 행정소송에서 잠정적 권리구제를 위한 가구제 수단에는 사후적 소극적 가구제로서 집행정지제도와 사전적 적극적 또는 소극적 가구제로서 가처분 제도가 포함되며 현행 행정소송법은 집행정지제도만 인정하고 있다. 5. 행정소송의 집행정지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집행정지 원칙을 채택할 것인가 아니면 집행부정지 원칙을 채택할 것인가의 문제는 국민의 권리 구제와 원활한 행정 운영 중 어느 것에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법 정책적 산물로서 우리나라, 프랑스, 일본의 경우에는 집행부정지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에는 집행정지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예외적으로 집행정지를 인정하는 우리의 경우와 반대로 독일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예외적으로 즉시 집행을 인정하게 된다. 5. 항고소송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집행정지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정지를 내용으로 하며 그러한 손해의 방지를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에 한정하여 정지를 하는 것이 집행의 정지 및 정지를 하는 집행의 정지 및 절차의 정지가 협의의 집행 정지가 되고 효력의 정지는 보충적 집행 정지가 된다. 5. 2개월 남짓만 더 종사하면 방위 소집 복무를 마치게 되어 병역 의무 이행이 종료됨에도 현역병 입영 처분이 나온 경우에 그 효력을 정지하지 아니한 채 본안 소송이 진행되며 신청인은 소송의 계속 중 입영하여 다시 현역병으로 복무하지 않을 수 없는 결과
병역 의무를 중복하여 이행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바, 이로 인한 손해는 성질상 원상 회복은 물론 금전 보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을 방지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5.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처분의 일부에 대한 집행정지를 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결정의 효력은 그 정지한 범위에 한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것이고, 이것은 법원이 처분의 일부에 대한 취소 판결을 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로서 그것이 가분적인 처분으로서 집행이 정지되는 부분과 나머지 부분이 분리가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의 특정 가능성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 X. 출국 명령에 따른 강제 출국의 집행이 행해지거나 철거 명령에 따른 행정 대집행이 실행되는 등의 경우에는 출국 명령에 대한 취소 또는 철거 명령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확정이 되더라도 출국 또는 철거를 막기 위한 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바, 이러한 경우에는 집행의 정지의 신청의 필요가 인정된다. 5. 행정소송의 집행정지는 민사소송상의 가처분과 달리 본안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취소소송 또는 무효등 확인 소송이 제기되면 처분 등의 집행정지 결정이 가능해진다고 볼 것이고, 소장에 접수 없는 집행정지 신청서의 제출이란 있을 수 없으며, 따라서 소제기를 함이 없이 집행정지를 먼저 신청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각하 결정이 나오기 전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위 신청 요건 흠결에 따른 하자가 치유될 수는 없다. X. 집행정지의 적극적 요건으로서 적법한 본안 판단의 계속, 집행정지의 대상으로서의 처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긴급한 필요의 모든 요건이 인정되더라도 그 소극적 요건으로서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각하 결정을 면할 수 없다. X. 집행정지는 항고소송의 진행 중에 행해지는 소송 절차에 관한 것으로 그와 별도로 본안 소송을 종료하거나 새롭게 별소가 제기되는 것이 아니어서 처분권주의 원칙에 적용을 받지 않는 관계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고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개시될 수 있다. 5. 집행정지의 적극적 요건은 신청인이 그러한 요건이 존재함을 소명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신청인의 소명 책임은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집행정지라는 모든 경우에 마찬가지이다. X. 납부기한을 처분일로부터 2개월 후로 정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나오고, 그때부터 1개월이 지나 법원이 본안 소송에 대한 판결 선고 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면 본안 소송이 계속 중에 납부기간의 진행이 중단되므로 위 취소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의무자는 과징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이고, 행정청은 납부기간의 도가를 이유로 과징금 체납에 따른 가산금 징수 처분을 할 수 없는 바, 만약 가산금을 부과했다면 그것이 무효인 처분으로 되는데, 이것은 집행정지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기 때문인 것이다. X.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절차적 심리만 수행할 뿐이고 실체적 이익에 형량을 할 수 없는 관계로 가구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작위는 처분의 실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집행정지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당사자 소송은 그 대상에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대한 소송이 포함되기는 하나, 그 원인이 되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취소를 제기하여 병합하여 그
처분 등의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한다. 5. 사전적 가구제 수단으로서 가처분이란 다툼이 있는 행정처분에 대한 임시적 금지를 명하거나 방어소송에서의 가처분, 가금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한 임시적 지위를 정하는 가구제 제도를 말하며 요구소송에서의 가처분, 가이행, 전자의 가금지는 사전적 소송으로서 예방적 금지 소송에서의 권리 보전을 위하여, 후자의 가이행은 의무이행 소송에서의 권리 보전을 위하여 논해진다. 5. 행정소송법 개정안은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으로서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으나 현행 행정소송법은 본안 청구의 이유 유무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본래 집행정지의 가능 여부는 행정소송법 제23조 2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와 관계없이 다루어지는 것이므로 원고 청구의 이유 유무에 관한 판단을 하는 본안 소송에 관한 사항은 별개의 문제라고 볼 것이고 현재 판례는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함에 있어 청구의 이유 유무에 관한 심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X.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는 일방에게 수익적 효과를 타방에게 침익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행위로서 제3자요 행정행위가 포함되며 이를 대상으로 제3자가 제기하는 소송에서 원고의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대세효를 인정하게 되는 바 이러한 대세효의 필요성은 보전소송으로서 집행정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5. 현행 행정쟁송법상 거부처분에 대한 권리구제 수단으로서 취소소송, 취소심판, 그리고 집행정지는 모두 소극적 구제 수단으로서 그 신청이 인용되어 취소 확정 판결, 취소 재결, 그리고 정지 결정이 나오더라도 그에 따른 효과로 거부 처분이 없었던 상태, 즉 신청 시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서는 거부 처분으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는 데 아무런 소용이 없는 바 권리구제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만 아니면 인정될 수 있다고 보더라도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될 수 없고 모두 각하 판결, 각하 재결, 그리고 각하 결정의 대상이 되므로 이러한 거부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소극적 구제 수단의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신청이 인용된 이후에 행정청이 후속 조치로서 이전의 신청에 대해 일정한 행위로 나아가도록 하는 재처분 의무의 인정은 필수적이라고 볼 것이나 그 하자의 유무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적인 권리구제의 필요성을 심사하는 집행정지에서 거부처분에 대한 정지 결정이 나오고 그 결정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하도록 한다면 그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또는 중대한 손해 및 인용처분의 긴급한 필요를 인정한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해 다시 처분을 하면서 반드시 인용처분을 해야 함을 그 내용으로 하게 되므로 집행정지 결정의 재처분 의무의 인정은 불가하고 이러한 문제는 입법적으로 집행정지보다 상대적으로 그 요건이 엄격한 가처분을 도입함으로써 해결해야 한다. 5. 2010년 1월 25일 개정 이후 행정심판법에는 가처분, 임시처분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행정심판법상 의무행 심판 제도는 인정되고 있지만 예방적 금지 심판까지 인정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 가처분 역시 가이행만 인정되고 있을 뿐 가금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5. 집회신고를 하자 집회신고서에 대한 접수증 발부를 거부하고 5개 집회 금지 통고를 한 경우에 판례는 5개 집회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사전신고제는 행정관청에 집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질서의 유지에 협력하기 위한 것으로 집시법상 해산명령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그것이 미신고 5개 집회 및 시위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해산명령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해산명령이 가능하고 집회에 대한 사전신고를 통하여 행정관청과 주최자가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하는 것이라고 하여 집시법 제6조 1항의 집회신고는 정보제공적 신고에 해당하는 자기완결적 신고로 보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 1항의 5개 집회 금지 통고는 신고된 5개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강학상 하명에 해당하는 처분이 되므로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집회 신고에 대한 수리 거부가 아니라 금지 통고가 되어야 하며 따라서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경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금지 통고의 효력을 정지시킨다 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내용으로 행해진다. 5. 집행정지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의 효력이 없는 것과 같은 상태를 형성하는 것이므로 그 대상 적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처분의 효력이 실효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존재하고 있을 것을 요한다. 5. 집행정지 신청의 대상이 되는 행정작용이 처분인지 아닌지의 문제는 그 신청 요건으로서 대상 적격의 문제에 해당하며 따라서 이는 적법한 본안 판단이 계속되고 있어야 하는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집행정지의 대상으로서 처분이 존재하는지의 문제로 다루어진다. X. 집행정지의 요건으로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금전적 전보가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손해 규모를 따지지는 아니하나 금전 보상이 성질상 불가능한 손해를 뜻하는 것이고 막대한 과징금의 부과 등과 같이 재산상 손해의 경우에는 중대한 경영상 이익의 침해 등 금전 보상으로 사회관념상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하더라도 집행정지의 결정은 불가하다. X. 판례는 당사자 소송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제23조 2항의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2항에 따라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 바 이러한 원리에 의하면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및 무효확인 소송에서는 집행정지가 불가하므로 가처분의 준용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X. 학원 수업은 끝나도 우리의 동행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럼 안녕, 수강생 여러분. 열심히 복습하세요. 저도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